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밖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6월 7일이었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사필 규정이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1심 선고는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혐의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물론 이재명 그 당대표하고 관계없는 혐의들이 있었죠. 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고 또 측근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를 받게 했고 또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서 사용했고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개인의 정치 자금 활동 목적의 뇌물이다라고 유죄를 확실히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부분들 이재명 당대표와 관계 있는 것들이 에, 사실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이 부분에서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이 대표를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논객들이 사법부의 그 보신 판결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그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판결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소 내용에 없는 것을 사법부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기소를 했는데도 사법부가 재판부가 이거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진짜 고심 판결이죠. 네, 어쨌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될 만한 것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그 선고를 했어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 측에 약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죠.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당시 쌍방울의 그 사업비를 대납받았던 사실,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윗선, 당시 경기도지사죠.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죠. 이 부분에서 사법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보고가 이루어졌고 협의가 이루어졌고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윗선인 경기도지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가 됐고 협의가 됐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혐의가 하나 확실히 추가되는 겁니다. 현재 이재명 당대표는 네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하나는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 성남 FC 뇌물 사건. 네? 또 하나 있죠. 검사 사칭을 해서 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추가가 된다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검찰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보강을 해서 기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겁니다. 100%. 왜? 우리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동의까지 받았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동의죠. 네. 받았던 사항을 중앙지법이었죠. 아마 중앙지법이 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포함됐던 혐의가 바로 이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영장 심사 전담 판사 유창현 판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각 사유를 이렇게 적시를 했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그 공범관계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핵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윗선이었던 이재명 당대표는 이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재명은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하양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명백하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 무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에, 다소 그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8년형을 받았습니다. 하한 기준이 10년인데 2년 적게 받았죠. 그래서 아마 검찰은 분명히 항소를 할 것이고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은 매우 불확실성이 더 더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지금 처한 현실에서 과연
당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4대 특검법을 발의했죠. 거대 야당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치열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당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국회가 아니라 기후위기 심각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국회가 돼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집행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독재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 인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로 몰아쳤죠.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이런 또 훌륭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투사형 대통령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형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적 정치사회 문화를 정착하는데 토대를 쌓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겁니다. 민주형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대통령이 필요할까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느닷없이 거대 야당이 만드는 대통령?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찍었어요. 왜?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런 선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의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형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국가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기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넘겨줄 훌륭한 지도자. 이런 사람을 저는 원합니다. 노루방송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꼴통 보수 태극기 부대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개딸 여러분, 냉정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종북 프레임을 씌워서 거기 가지도 말고 맹목적으로 팬덤형 정치 질서를 따라가지 말고 사안을 보셔야 됩니다. 이화영 재판 유죄 선고로 인해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혐의는 분명히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추가되었습니다. 제3자 뇌물 제공 혐의 특정되었습니다. 자그마치 5건 이상의 재판을 받게 될 피의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움직이시는 분들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 물론 사법 정의가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재판부가 움직여 주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공격하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를 바탕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